별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안문자세 개전적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77회부터 한자에 대해서, 부수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 부수에 대한 설명 연장선상에서 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수가 한자 속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손의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한자를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 모양의 한자들이 나오면 이것은 다 손의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요 손수, 5손가락의 모습, 손목까지 해서 쓴 글자인데 이것은 5개를 더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세선만 하고 이렇게 그었습니다. 손수.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상들이 제방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제방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요 제주 제자를 본떠서 연상을 했기 때문에 제주 제자와 닮았다고 해서 제방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건 엉터리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손수변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자, 요것도 손의 뜻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또 우자, 요 손가락이죠. 손목, 요 모습이 또 우자. 그래서 또 우자가 나오면 이게 손의 뜻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마디촌, 손의 한마디 이것이기 때문에 요 마디촌이 나와도 손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다, 법도에 맞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마디촌자고, 8팔자도 마찬가지. 이것은 왼손, 오른손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터진 가루왈, 이 터진 가루왈의 모습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다 부수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수, 이것도 부수, 이것도 부수, 다 부수인데 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두처럼 보이는데, 풀초 위에 초두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밑스물입이라고 해서 양손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손, 이것도 손. 이것도 손의 뜻입니다. 이거는 손톱조라고 해서 손의 뜻을 나타낸다. 이거는 부수가 절구구에 포함이 되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절구구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고 이것은 양손의 뜻입니다. 이것도 손, 이것도 손. 그래서 이것은 양손으로 잡을 국, 양손으로 받들 국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우자가 나온다. 귀를 손으로 취했다. 여자를 사로잡았다. 손으로 잡았다. 종로, 취할 취. 마디초는 인도한다. 인도할 도자. 이것은 밑에 특별하게 밑에 붙어 있습니다. 길을 인도한다. 마디마디, 친절하게, 정확하게 인도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8팔, 이거는 8팔 앞에서 이런 글자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겸할겸자입니다. 겸해. 이거는 뭐냐? 잡을 병자. 잡을 병자 2개를 붙여놓은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잡을 병자. 손으로 별을 잡았다는 겁니다. 벼 하나를 잡았다. 이것도 또 손으로 별을 또 하나 잡았다. 그래서 이것은 손으로 별을 2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모습은 이렇지만은 이렇게 해서 2개를 잡았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8팔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터진 가루왈. 터진 가루왈은 반드시 손의 뜻이 있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터진 가루알의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판단할 단자. 주역 단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판단을 한다. 밑에 있는 돼지를 손으로 잡고 이게 조상께 올려야 되는 싱싱한 돼지냐 병든 돼지냐 이것을 판단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밑스물입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스물이다. 스물. 그러니까 열십자가 두 개니까 스물인데 이것은 바로 손의 뜻이라는 겁니다. 손의 뜻이다. 또 손톱조, 손톱이라는 뜻인데 결국 이것도 손의 뜻입니다. 위에 올라올 때는 좀 납작하게 되는데 손으로 코끼리를 조종한다. 코끼리를 부린다. 하는 것이 바로 할위자, 하위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양손으로 받들국, 양손으로 잡을 국. 그래서 양손의 뜻이 있다. 자. 맹꽁이 맹자입니다. 요 자체가 맹꽁이 맹자인데 이것은 이것만 해도 맹꽁입니다. 앞맹꽁이. 앞맹꽁이 위에 순맹꽁이가 올라타고 손으로 꽉 잡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맹꽁이 맹자입니다. 그래서 맹꽁이들이 이동을 할 때 덩치 큰 앞맹꽁이 위에 순맹꽁이가 올라서 양손으로 꽉 잡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손으로 꽉 잡고 있다.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왼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수 사맥에 보면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왼손자. 이렇게 바로 내리끄면 쌍날철, 싹철, 풀의 뜻입니다. 씨앗을 뿌리니까 뿌리가 내려가고 위로 줄기가 올라오고 옆으로 곁가지가 난다는 그런 뜻이 바로 싹철, 풀철, 쌍날철자입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왼쪽으로 삐쳤기 때문에 왼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풀철은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풀초가 되고 풀이 여러 개 나면 풀밭이 되겠죠. 그래서 풀의 뜻을 나타낸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한자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문자세, 개전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안자는 기러기 안자인데 기러기 안자는 옛날 언덕에 때 사람이 새를 잡아서 길들이는 새인데 이것이 기러기 안자다. 세조자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세조자를 쓰기도 하고 세추자를 쓰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세조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세추자를 써서 이것을 정자처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러기 안자입니다. 그래서 안문자세라는 것은 안문산을 이야기합니다. 중국 북쪽에 있는 높이 솟은 안문산, 그 사이를 기러기가 날아간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안문산. 산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것의 지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자세라는 것은 붉을 자자, 자줏빛 자자죠. 자자. 이것은 이 차자입니다. 그칠 지자 옆에 비수비자를 썼어요. 그친 곳에 비수를 가지고 표시를 딱 해놨다. 그래서 이것이 이 차, 이곳이다 라고 비수로서 확실하게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 그리고 이 빛이다, 이 실빛, 이것이 바로 붉다라는 의미를 더 추가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줏빛자, 자주색, 자줏빛. 그래서 붉을 주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남색, 청색, 남색 이런 것이고 청색과 자줏색과 붉은색의 중간색 이것이 바로 자주색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셋자는 변방셋자라고 합니다.
요는 세옹지마라고 할 때는 변방세, 요새라고 할 때도 변방세. 그러니까 자줏빛 요새, 자세, 안문자세. 그래서 세자는 막을 세 개의 뜻도 있습니다. 요 글자까지만 쓰면 이것은 틈하자입니다. 집을 짓는데 얼기설기 나무로 엮어놨습니다. 틈이 생겼다. 그러니까 틈이 생기기 때문에 뭘로 막아야 되느냐? 흙으로 막아야 된다. 막을 새. 그래서 이렇게 얼기설기 흙으로 막아서 지어놓은 집이 뭐냐? 변방의 군인들 또는 변방민족이 대충 집을 지어서 사는 곳이다 해서 변방세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옹지마. 많이 들어본 말이죠. 사자성어, 고사성어입니다. 세옹지마. 또 발본세원 한다. 발본세원, 근원을 막는다. 그럼 개자는 닭개자입니다. 닭개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찌할 것인가? 작은 것을 잡을 것인가? 큰 것을 잡을 것인가? 즉 손으로, 손톱조, 손으로 작은 것을 잡을까? 큰 것을 잡을까? 망설이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 새라고 하는 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큰 것을 잡을 것이냐? 적은 것을 잡을 것이냐? 이렇게 연상하시면 엄청나게 기억하기 좋으실 겁니다. 집에 손님이 왔다. 큰 새를 잡을 것이냐? 작은 새를 잡을 것이냐? 어찌할까? 이런 새가 바로 뭐냐? 집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닭이다. 닭개자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닭개자를 중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조자를 쓰는데 중국에는 세추자를 쓰고 있어요. 세추자를 선호하고 있다. 그 다음 밭전자. 이것은 밭이 많이 그려진 이런 것 가운데 밭이 넓은 밭에서 이 한 부분을 나타내 가지고 밭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적자는 붉을적. 붉을적자는 위에 있는 흑토는 큰 대자,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사람이 변했고 사람의 밑으로 서 있는데 여기에서 또 피가 흘러내린다. 사람이 서 있는데 거기서 흘러내린다. 내서는 피가 흘러내린다. 붉은 피다. 그래서 붉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자는 흙으로 만든다. 재성자, 성이다 할 때 성자입니다. 성. 그래서 흙으로 쌓는다 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이룰 성자. 이룰 성자는 반드시 이렇게 필순으로 적어야지 발음 필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수가 창과가 부수입니다. 창과 삼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걸 고물의 정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는다. 어떤 사람이 이룰 수 있냐? 장정. 힘 있는 20세 전후의 남자. 장정이 창을 들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흙으로 만든 튼튼한 성이다. 재성자. 자, 중국에는 이제 중국의 지명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승지를 이야기하는데 안문산이 있고 자세. 요 자세란 것은 붉은 빛이 도는 요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리장성을 이야기합니다. 자세는. 만리장성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만리장성 자체의 특징, 붉은 빛이 도는 만리장성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이 바로 자세입니다. 그래서 안문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있고 개전, 닭개자를 썼는데 개전이라고 하는 넓은 들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적성, 붉은 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안문산, 자세, 만리장성, 개전과 적성 이러한 것이 쭉 있어가지고 그것을 아마 천자문을 쓰는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도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겠죠. 서울, 광주, 부산, 대구, 춘천 뭐 어느 곳에 명성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도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맞는 천자문을 하나쯤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